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만 좀 드세요. 엄마TV의 김쌤입니다. 오늘 Q&A 주제는 바로 정체기입니다. 다이어트 정체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도 댓글이 4개밖에 없나요? 처음이라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별꽃혜연님, 별빛이 내려와요님, 킹고우연님, 영혜원님 등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8kg 감량하고 정체기에 빠져 있어요. 운동은 꾸준히 하고 먹는 양을 계속 줄이는데 몸무게가 내려가지 않아요.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정체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 정체기가 왜 오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정체기란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성질 때문에요. 더 이상 체중이 감량되지 않고 멈춰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처음 다이어트를 할 때 내 몸의 대사량이 1900칼로리라고 쳐볼게요. 이때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1900칼로리를 섭취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2100칼로리를 먹으면 잉여 칼로리가 200칼로리가 넘어가면서 200칼로리만큼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1900이니까 1700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1300칼로리로 한 번에 강하게 줄여서 섭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대사가 1900칼로리가 필요한데 1300칼로리만 섭취가 되기 때문에 몸에서 500칼로리의 부재가 생기게 되고 이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00칼로리의 부재는요, 운동 또는 식단, 음식의 양을 줄이면서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요, 위에서 설명한 이런 항상성 때문에요, 내 몸은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기보다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살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1300칼로리만 섭취해도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대사량을 낮춰 적응해 버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체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량이 낮아지면요, 몸의 생리 현상이 약해지거나 느려지게 되는데요.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당 소모가 안 돼서 기운이 없어지거나 각종 장기들의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운동을 안 하고 식단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나 이 운동 나랑 잘 맞아, 할만해, 이런 운동들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체기 현상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는요, 내가 할 만한 운동이 아니라 따라하기 좀 힘들고 숨차는 강도의 운동을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항상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네이버의 항상성을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생명의 특성 중 하나로 자신의 최저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이래요. 항상성은요, 생명 현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질병에 관한 핵심적 정의 중 하나가 바로 이 항상성이 깨지는 거래요. 항상성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항상성의 연구에 깨지는 것을 죽음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듯이요, 우리가 500칼로리의 부재가 생기면 살이 계속 빠지겠죠. 근데 몸에서 이거를 살 빠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 위협을 느끼고요, 이 낮아진 대사량에 적응해서 살이 빠지는 속도를 늦춰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항상성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기관은요, 신경계와 내분비계로 상태 변화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몸의 체온이 높다고 판단되면 뇌가 몸에서 땀이 나도록 신경을 통해 명령을 하고요, 내분비계는 실제로 땀을 배출해서 우리 몸에서 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다이어트에 접목시켜 쉽게 설명해 보면요, 내 몸속 지방이 막 빠져나가면 내 몸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다시 지방을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고, 이 항상성이 깨지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한 큰 부담을 줘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되짚어 생각해보면요, 항상성, 즉 정체기가 오는 건 다이어트 할 때 어떻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정체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김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체기를 이겨내는 4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다이어트 정체기에는요, 운동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막 20분, 30분 늘리는 게 아니라 5분에서 10분 단위로 살짝 늘려주시고요. 운동 강도로 치면은 1에서 5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3 정도로 살짝만 높여주시고, 3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5 정도로 조금만 높여서 운동을 해주시면요, 우리 몸의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운동 시간 혹은 운동 강도를 늘려준다면 몸의 체지방 분해 또는 칼로리 소모량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대사량 또한 높아지겠죠. 이렇게 돼서 정체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낮아진 대사량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몸이 필요로 하는 대사량이 늘도록 운동량을 늘려주셔서 꼭 정체기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평소 내가 먹던 식단에서 밥 한 숟가락 혹은 10g 정도, 아니면 반찬 2젓가락 정도를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내가 한 끼에 100에서 200g의 밥을 먹을 때 10g 정도만 살짝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몸에 흡수되고 저장되는 양이 줄면서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김쌤, 저는 이미 식단을 충분히 줄인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우리 회원님께서 식단을 충분히 강도 있게 줄인 상태라면 오히려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을 살짝 늘려주시고요, 위에서 첫 번째 말했듯이 운동 강도를 늘려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을 하시다가요, 어지러워요, 무기력해요, 이런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 설명드렸듯이 몸이 대사량을 낮추기 위해 생리현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다이어트 패턴을 보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선 생활 패턴, 즉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운동 시간도 최대한 규칙적으로 가져가면서 운동을 해주신다면 다이어트 정체기를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 시간과 수면 시간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이 그걸 기억해서 대사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이 살찐 사람은 살이 빠지고 마른 사람은 보기 좋게 체형이 변하는 이유가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만약 운동이나 식단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녁만 삭제를 관리하면서 내가 따라하기 살짝 힘든 엄마TV 영상을 보고 일주일 정도를 부담 없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에 휴식기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정체기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식단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면 되려 운동도 하기 싫고 평소에 안 먹는 음식까지 막 먹고 싶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먹는 양이 늘지 않도록만 유지한 채 운동만 해주신다면 오히려 살이 빠지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분명 실패하실 때가 많을 건데요, 이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꼭 도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실패의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우리 언님만의 노하우가 될 거고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면 됩니다.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마시고 꾸준히 김쌤과 소통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다이어트의 기준을 나 스스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목표로 잡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보다 오랜 시간 운동을 해왔고 운동의 효율성, 같은 시간 운동하도 효율성부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들만의 다이어트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우리 언님들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리 언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김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 언님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언님 성공하는 그날까지 김쌤이 함께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김쌤이 이렇게 취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김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